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국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2016년에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로 이 분야에 입문을 해서 벌써 6년째입니다. 아까 아침에 김영준 교수님께서 2017년에 그때가 상기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1세대로서 굉장히 지금 감회가 새롭고요. 이번 마지막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서 전체적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NFT 기업 대표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세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벌드 코리아 대표이사 전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했고요. 2017년 크리벌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접하게 돼서 CCO로 저희가 활동을 하다가 2020년 11월에 저희 크리벌드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저희는 자체 메인넷을 개발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시중에 유통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개발을 해서 작년 12월에 부팅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52회 하이테크 어워드 대상 수상식에서 메타버스 분야의 어떤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서 대상을 수여한 바 있고요. 작년에 올해 이제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 저희 부회장사로 참석을 하고 페이먼트 분과장을 맡으면서 한국 NFT의 어떠한 미래의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학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블록체인 석사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학위기가 나오는 블록체인 석사를 진행한 코리아앱을 맡고 있는 정학수라고 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코인커피를 시작으로 꾸준히 실물 경제와 그 디지털 에셋의 연계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탐구해오고 그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밖에 부스에 있는 것처럼 이제 피카소 프로젝트이라는 것을 통해서 코인이 실물 결제 가능한 그 키오스크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한 3년여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개발을 했고 지금은 게임 아이템, NFT, 아트 NFT 그리고 아티스트들 그리고 PC방에서 사 먹어야 되는 라면까지도 그 키오스크에서 결제가 되는 모델을 통해서 이제 미술품들이 여러분들 재단의 코인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 결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스왑으로 인한 그 어떤 특정 코인으로 스왑을 해야만 결제가 되는데 이제는 코인계 삼성페이처럼 그 결제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코리아앱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피카소 프로젝트에서는 CBO 치프 블록체인 오피서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기가 잘못돼서 치프 비즈니스 오피서로 돼가지고 지금 오늘 어쨌든 CBO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김윤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공간의 김윤수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7년에 토끼굴에 빠져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사업 기획과 개발을 했는데요. L1단의 상호 운영 플랫폼도 만들어봤고 거래소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산 이동화 플랫폼까지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세 번째 공간을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간은 디지털 아트 NFT 플랫폼이고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작가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시고 또 구매까지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NFT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트윗 한 줄이 35억에 낙찰되고 비플의 작품 같은 경우는 무려 830억에 낙찰이 됐어요.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NFT에 열광을 하게 될까요? 이번 질문은 정학수 대표님부터. 결국은 희소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극소수의 특별한 무엇인가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첫 트윗의 순간이나 비플의 예술론과 창작 정신도 바로 희소성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NFT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창작성을 토큰화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고요. 첫째가 이제 원본 증명을 통한 희소성이고, 둘째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원본을 기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명품과도 같은 이제 이런 소중한 컨텐츠들이 디지털라이징화되면서 공유와 기본 속성에 대해서, 원본 속성에 대해서 퍼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시대적으로 오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는 NFT가 거의 1인 1닭 수준으로 1인 1 NFT라는 용어가 만연하게 퍼질 것 같은 사회 현상을 동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수 대표님 발표해 주세요. 저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웹 3.0으로 대변되는 서비스의 확장성과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자기 주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의 인터넷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술이나 인프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NFT가 유력한 프로토콜 단의 좋은 기술로 지금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사실은 개발되고 난 이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암호화폐죠. 다만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들이 그냥 단순한 투자 목적, 투기 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저변의 확대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NFT는 좀 달랐습니다. NFT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희소성이라는 부분들을 타겟으로 잡아서 대중들에게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중들이 조금 더 쉽게, 그다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NFT 시장에 열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외출이 제한된 시기에 이 홀더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 예술, 게임적으로 접근하는 NFT에 조금 더 열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FT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버블의 우려라든가 추가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이 굉장히 팽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 분들의 의견과 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번엔 김윤수 대표님부터 차례로 올게요. 솔직하게 이제 일부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산업이 이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간에 이렇게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자산들 또는 NFT들이 좀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이고, 그리고 더욱 많은 참여자들이 더욱 많은 서비스와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당한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고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버블이라는 거는 경제 호황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버블 상태에 들어들었다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처럼 이 버블이 언젠가 무너져서 부동산 가격에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었죠. 저는 NFT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NFT라는 부분들이
NFT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나온 개념입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제가 2012년 요니아시아가 언급한 컬러드 코인에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 NFT를 준비해 오셨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이런 오랜 기간 준비해온 NFT가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 그다음에 고객들의 니즈에 의해서 비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NFT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는 비상식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또한 사실 집값에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강남의 집값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비싸죠. 근데 앞으로도 더 계속 비싸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을 이끄는 주역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NFT가 저는 몇몇 고가로 거래된 NFT가 이런 이 NFT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주역들을 뛰어넘는 사실은 많은 NFT들이 출시되고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 시장이 처음 오픈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슈화되는 것을 버블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코인 총 거래량이 주식 코스피 시장을 추월하는 순간에도 버블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버블 시대에도 누군가는 버블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어떤 그 투기를 목적으로 한 컨텐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바닷속의 진주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훌륭한 작품들이 난펑저블이라는 고유성을 통해서 대중성을 힘에 업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 각 정말 그 뭐 정치, 뭐 경제, 뭐 경제 중에서도 뭐 뮤지컬, 연극, 드라마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난펑저블한 토큰이 점점 더 대중화를 힘입는다면 정말 디지털 에셋으로서 가장 큰 효자 상품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 말은 좀 시장에서의 상품 가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방증인데 사실상 아직 일반인들한텐 NFT가 좀 낯선 영역인 것 같아요. 이 NFT에 대한 그 보편성, 그 일반화, 상품 가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의견을 한 정책, 규제 같이 공적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학수 대표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계속해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는 그 이제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가는데 그 온라인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는 좀 단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온라인이 아닌 그 온라인을 뛰어넘는 오프라인에서도 동시에 공존하고 그 고유성과 난펑저블한 토큰으로서의 기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에서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동일하게 간다면 저는 그 시장의 타개와 더불어서 안정적이고 정말 디지털 에셋으로서의 자산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정부와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대표님. 제가 생각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제 미래의 기술이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아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여기 산업의 리더들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 같은 이런 좋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좀 일반인들한테 더욱더 알리고, 그리고 이 NFT가 단순히
어떤 스페큘레이션을 넘어 우리의 나중에 도움이 될 좋은 기술이고 좋은 인프라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 규제예요. 지금 정부 규제를 이제 2017년, 18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해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리더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계속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건전한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사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반인은 보호가 필요한 장치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이제 산업으로 어쨌든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욱더 크게 성장을 하고 우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대중화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를 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용자 경험과 편리성입니다. 이 NFT라는 게 사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하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희소성이란 부분들은 충분히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NFT를 단순하게 하나의 물건으로 정의를 하고 거래 가능한다던가 뭔가 인증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NFT라는 걸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 어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패스 어플을 보시게 되면 운전면허증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운전면허증은 나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NFT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증이라던가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이런 부분들을 NFT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변 확정에 상용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학재단이라던가 정부라던가 쪽에서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용화랑 보편화를 위해서 좀 공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NFT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세 분의 의견을 한번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학수 대표님부터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과감한 투자와 그리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이제 규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기업을 이끌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거의 블록체인 쪽 개발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기업의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진들이 조인됐을 때 어떤 그 특별한 또 그 장점을 혹은 이점을 부여한다던가 해서 실제적으로 기술을 검증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좀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에서 좀 더 저희 그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대표님. 기업단에서는 이제 당연히 사업적 목적이 중요하지만 이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철학도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IP를 어쨌든 디지털화한다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더 younger generation이 이 NFT라는 신기술에 열광을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커뮤니티나 그 연령층 데모그래픽에 이거 해서 좀 피드백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통 옛날의 기준으로만 잣대를 들이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업 기획을 하거나 개발을 하지 않고 미래의 세대들, 나중의 세대들, 후 세대를 위한 좋은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철학적인 부분도 당연히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는 확장성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혼자 독식을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NFT 핵심 가치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확장성과 자기 주권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뭐 수익 창출을 노리는 건 당연히 기업이 가져야 되는 기업 목표겠지만은 사실 너무 NFT 아트라는 부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실은 시장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흔히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이 무료 이메일로 유저 수를 확보한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이 뭐 어플상의 그 주문을 통해서 유저 수를 확보하고 로켓 배송을 통해서 쿠팡이 유저 수를 확보한 것처럼 NFT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은 유저 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저 수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편화된 그다음에 표준화된 어떠한 양질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이 시장이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쌓게 되면은 나눠 먹을 뭐 파이가 좀 커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다양성, 보편성을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저 경험을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대표님들의 기업에서 혹시 보편화 상용화를 위해서 뭐 지금 진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준호 대표님부터. 예, 저희 크리벌드 프로젝트에서는 자체 메타버스인 크리벌드를 속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크리벌드 골드를 금지금으로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금지금 발행을 하기 위해서 자체 메인넷을 돌렸고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처럼 뭐 레이어 2 쪽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가지고 결제 쪽에 이제 집중을 해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 금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현재 1톤의 금을 재단위 확보를 해서 1톤 단위로 패깅을 해서 금을 발행,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런이라던가 이런 다른 USDT나 USDC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럴 해저드적인 부분들, 뭐 패깅한 금액이 맞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 쪽에서는 100% 패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NFT를 흔히들 거래하는 이더리움이나 클레이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데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NFT를 거래를 한다던가 하면은 조금 더 보편화, 상용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50개 정도의 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운영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게 되면은 NFT라는 거를 사실은 뭐 접근하기 어려운 뭐 지갑을 생성을 한다던가 이런 소프트 월렛을 만들어 드리고, 소프트 월렛이 힘든 뭐 어르신들, 구매력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하드 월렛이 있습니다. 이 하드 월렛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던가 NFT를 담아서 선물한다던가 거래를 한다던가 하면서 NFT란 부분들을 저희는 밑단에서부터 오프라인에서 NFT를 알리고 이 시장을 잘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답해 주세요. 네, 정학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피카소 닷 갤러리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실물 기반의 그 리얼리즘이 인정된 실제 그림을 금 본위제처럼 그림을 본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인정될 때 키오스크를 통해서 커피숍이나 이제 그 PC방들의 그 뿌린 이후에 그 게임 회사들의 지금 P2E 컨텐츠를 통해 코인 지급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엑시트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내 그 저기 PC방 거점 1000곳에 먼저 키오스크를 배포해서 그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작으로 그 미술품을 먼저 시작으로 했는데 뭐 아티스트나 그 게임 아이템도 충분히 거래가 지금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NFT를 좀 일상에서 접하고 쉽게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 디지털 아트라는 미술품을 매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세 번째 공간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원화 결제가 가능한데요. 저희가 직접 뭐 계좌 이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네이버 페이
나이스 PG사를 통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랑 계좌 이체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니 뭔가 즐겁게 이런 디지털 아이템, 디지털 문명을 경험하시고 또 소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세 번째 공간 사이트를 꼭 방문해 주셨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관념에서는 이제 공급이 먼저 일어나고 마켓이 형성된 후에 수요가 형성이 되는데 NFT 마켓은 좀 그 반대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시장 경제 역사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인데 이제 NFT가 또다시 불러일으킬 미래의 영향 그리고 방향 이 사항에 대해서 세 분이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NFT가 성공을 하려면 그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융 활동이나 거래 등이 이제 NFT로 된다면 지금은 디지털 기반의 자산들만 거래가 가능하다면 나중에는 현물도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보편화된 기술로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WWW 시작되는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국내에서 쓰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NFT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NFT라는 것은 로열티 시스템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로열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로봇의 발전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정부 정책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부가적인 수익을 일반인들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의 정보를 NFT화하여서 기업에 제공을 하고 기업이 그 정보를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게 되면은 NFT의 로열티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그렇게 번 근로소득은 메타버스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대에는 NFT가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NFT는 자산 유형의 이동이 생길 것입니다. 부동산은 동산 자산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이 사실인데 동산도 부동산도 NFT라는 고유의 non-fungible 토큰의 그 힘을 통해서 그 자산 유형이 이제 NFT화 중심으로 디지털 에셋에서도 NFT 중심으로 재편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짧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번 NFT 관련해서는 기존에 앞서서 보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좀 일반인 분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딥한 주제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좀 일반 유저들이 궁금해할 사항 위주로 좀 보편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세 분의 의견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진행자분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패널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